730 정보회의 시작합니다. 메리츠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수철 이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 이수철 이사님이 이제 이야기하셨던 기업들 이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뭐 흔들리지 말아라 이런 그렇죠. 얘기들 많이 하셨고 조정 시에 분할 매수 상당히 이게 원론적인 얘기라서 귀에 쏙쏙 들어오진 않거든요. 네. 보통은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일반적인 경우는 한 번에 비트코인처럼 네. 네, 자꾸 비트코인을 빗대서 좀 그렇습니다만 비트코인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요즘 많죠. 계속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데 뭐 시장은 어떨까요? 비트코인이 조금 눌리면은 주시장이 다시 또 강해질 거라는 이런 이야기들도 하던데. 그럴 수도 있고요. 네. 비트코인이 좀 선행지수식으로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으니까 주식시장도 좀 숨고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그거 같습니다. 항상 장기 우상향을 하는 데 있어서 속도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비트코인이 너무 가파랐죠. 네.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는데 이제 미국뿐만이 아니라 각국이 약간 규제에 대한 뭐 네. 이야기들을 꺼내고 있고 국내도 뭐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딱히 규제하기도 법안이 없다고 그러더군요. 네, 맞습니다. 반면에 이제 세금은 뺏어야 되고. 그렇죠. 네. 지금 뭐 그렇다는 거 정도. 요즘 제가 이제 정책에 대해서 많은 토로를 하고 있는데 저 혼자 토로하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민망할 정도로 오늘은 좀 조용히 좀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기업으로 가겠습니다. 기업만 집중하도록 하죠. 핫한 종목 어떤 기업을 봐야 될까요? 오늘이 24절기 고구이죠. 고구, 네. 예, 좀 비가 와줬으면 좋았는데 그래서 이 농수산물 올해 좀 풍년이 들었으면 좋겠고요. 네. 이런 그 농수산업에 종사하신 분들 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사실 수요가 없진 않죠. 이 네. 먹어야 되는 것들은. 예. 다만 이제 생산 효율성에 대해서는 네. 인력 투여가 잘 안 되니까 그렇죠. 이 노동 인구들이 많이 줄고 예. 또 그동안 이제 현실적으로는 해외 인력들을 많이 수급했는데 맞습니다. 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셨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조금 올해는 뭔가 좀 잘 순환하면서 일단 날씨가 좋아야죠. 그렇죠. 작황이라는 것은. 네. 자, 그래서 오늘 뭐 고물 관련주입니까? 네. 선진입니다. 선진. 네. 선진은 돼지 포크 아닙니까? 예, 돼지? 그러니까 사료와 사료와, 네. 돼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하림그룹 계열의 배합사료 제조 판매 전문 기업이죠. 그래서 이제 하림그룹에는 이제 그 선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동생뻘 되는 팜스코가 쌍두마차를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선진의 매출 구성을 놓고 보면은 전체 매출에서 그 사료 부분이 50%, 식육 부분이 38%, 양돈이 35%, 육가공 그리고 기타 부분으로 구분이 되어지는데요. 이 사료 사업 같은 경우 요즘은 그 동물 환경과 관련돼서 상당히 동물도 해썹 사료를 지금 취식을 하고 있습니다. 해썹 HACCP 그래서 식품 위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이라고 하죠. 네. 저희가 대다수 식자재 포장 에 보면 해썹 인증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더 고부가 가치로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그 해썹 인증된 사료를 동물들한테 축산물한테 제공을 해주는 사료 사업을 하고 있고 국제 곡물가가 올라가게 됨으로써 가격 전가도 좀 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양돈 사업 보면은 국내 최초의 종돈 사업을 시작을 한 기업입니다. 또 재미있는 건 최초자가 많이 들어가는데요. 국내 최초의 무균 돼지 실험도 하였고요. 무균 돼지요? 예. 그리고 이제 국내 최초의 브랜드 돈육도 출시를 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 사업을 놓고 보면은 번식 전문 자돈 농장이라고 하는 것은 700두 이상의 대단히 농장이고요. 네. 그래서 그 새끼 돼지를 많이 생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놓고 보면 비육 전문 농장이 있습니다. 네. 비육 전문은 약 300두 이상 돼서 새끼 돼지를 입식을 하고 나서 제대로 키우는 것이죠. 이런 그 양돈 사업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요즘 시장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선진 두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두록이가 뭐냐 하면 두록이요? 듀록이라고 하는 돼지 품종을 좀 우리나라에 맞게끔 한 선진 두록이라고 하는데요. 네. 과거 우리 시장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었던 거는 삼원 교배종이라고 해서요. 세 가지 돼지를 교잡을 시켜서 그것을 많이 국내에 유통이 되었었는데 요즘은 소비자들이 좀 단일 품목을 선호하는 식으로 시장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뭐 스페인의 이베리코 돼지를 좋아한다거나 그래서 지금 듀록
듀록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약간 갈색 돼지인데 이게 상당히 고소하고 품종이 풍미가 좋습니다. 품종이 예. 그런 건가요? 네, 듀록이라고 했어요. 듀록. 예. 그래서 과거의 삼원 교배종은 고소한 맛을 갖고 있는 듀록, 그리고 그 하얀색의 요크셔, 그리고 이제 체장에 긴 랜드레이스, 이 세 가지를 교배를 시켜서 했었는데 네. 지금은 점점 이제 소비자들의 그 선호도가 좀 이렇게 맛이나 풍미를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듀록 품종이 시장에서 지금 좀 인기가 높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북미 최고의 듀록 전문 회사인 DJI사의 듀록을 입식을 해서 시장에 출하를 하고 있는데 이 듀록의 강점은 100kg 도달하는데 140일로 일반 돼지보다도 성장 속도가 좋으면서도 시장 반응이 좋기 때문에 선진 듀록이 좀 시장에 관심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식유 유통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선진 포크라고 하는 자체 내셔널 브랜드 전략으로 시장에서 어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선진 포크 한돈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체인점 사업도 유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육가공과 관련돼서 스테이크나 패티, 가스볼 이런 것을 하는 선진 FS, 그리고 햄이나 소세지나 베이컨 이런 훈제나 그런 제품을 만든 선진 햄, 이런 식의 육가공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또 다른 신진팜 사업이라고 해서요. 이 신진팜이라고 하는 것은 선진 미트 앤 푸드.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정육점에 가보면은 고기도 취급하지만 옆에 가공품도 취급을 하지 않습니까? 아, 선진팜 사업이네요. 예. 네. 그래서 그걸 갖다 선진팜이라고 해서 시장에 출시를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지금 보면 에그리 로보텍이라고 해서요. 에그리컬처에 이제 로보텍을 갖다가 결합을 한 것이죠. 그래서 착유하는 것이 대다수가 외산 장비였었는데 로봇 착유기도 개발을 하였고요. 그리고 사료 공급기, 그리고 축사 환경 관리 기계 이런 식으로 그 기존의 1차 산업이었었던 것을 6차 산업으로 향상시키고자 회사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착육이요? 예. 돼지도 졌잖아요. 그 선진이 하는 것은 축산 농가에도 해당이 됩니다. 예. 네. 그래서 낙농가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료도 그냥 돼지용 사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양동용, 낙농용, 그리고 비유구용으로 구분을 해서 시장에 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선진은 지금 이제 아시아 시장이 발달할 것을 예상을 해서 해외 진출도 이미 활발하게 한 상황이고요. 성공적인 레퍼런스를 통해서 추가 더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선진에는 필리핀의 2개 공장, 중국의 3개 공장, 베트남의 4개 공장, 인도의 1개 공장, 미얀마의 3개 공장이 가동 중인데 이것과 관련돼서 성장을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그 재난지원금도 배포가 되게 되면은 또 단기적이지만은 또 매출 증대 효과도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외식 수요가 늘게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선진과 관련돼서 지육 시장이 1년에 좀 변동성을 보입니다. 지육 시장은 지육이요. 돼지고기. 돼지고기. 예. 고기 시장이 대체적으로 4월서부터 5월, 6월, 7월, 8월까지 이렇게 우상향하는 곡선을 보이기 때문에 이 지육 단가가 올라가게 되면 선진의 매출도 증대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선진의 작년 매출이 재작년에 1조 140억 원에서 작년에는 32%나 증가한 1조 3,48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도 2019년에 401억 원에서 작년 같은 경우 약 160%나 증가한 1,075억 원으로 최고 실적을 경신을 한 해였습니다. 네. 이것과 관련돼서 금년에도 작년의 호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기대되어지고 있는데요.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해외 매출 부분이 안정적으로 더 성장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지육 시세 안정되어지고 있고 곡물 가격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이 시장에서 그 계열 회사인 팜스코하고 선진의 시장 지배력이 더욱더 공고히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두 회사는 동방 성장이 기대되어지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그 수급상으로 놓고 봤을 때도 지금 최근에 기관 매수세가 다시 유입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지금 세상이 뭐 코로나라 뭐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 사실 그 중국의 이런 양돈 업체하고 비교했을 때는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 이 축산 유통업체들의 가격 변동성이 좀 큼으로써 안정적인 시세를 못 보였는데 작년서부터는 동물 복지도 향상을 시키고 그리고 시장 흐름에 맞게끔 신제품도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그냥 예를 들어서 그 소고기 양지머리다라고 하면 그냥 양지 한 덩어리였었는데 요즘은 양지도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돼지고기 같은 경우도 신제품이 뭐 등심 덧살, 뭐 등갈비살, 토마호크살 이런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소비자의 취향에 맞춰서 마케팅 그 타겟팅을 해서 제품을 출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덩어리로 하나 파는 것보다는 그걸 세절해서 소비자들이 취향에 맞게끔 함으로써 회사의 수익이 증대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또 브랜드화 시키고. 네. 네. 자체 브랜드를 갖고 있으면서 뭐 신제품 그러니까 덩어리 하나 파는 것보다는 그걸 다 세분해서 파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아, 이 브랜드는 이제 신뢰성을 가미한. 그렇죠. 그렇게. 예. 보통 요즘 뭐 종류별로 보면 그 흑돼지만 네. 이제 좀 많이 아는 편이시고. 네네. 하얀 돼지, 흑돼지. 흑돼지도 사실 우리나라 토종 흑돼지는 제주도 흑돼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네. 제주도 흑돼지도 100% 흑돼지가 있고요. 교잡종이 있기 때문에 그건 구분해서 대응을 하셔야 되고 오히려 흑돼지는 종축장이 있는 지리산 흑돼지가 시장에서는 더 어필이 많이 됐었죠. 상당히 일가견이 있으시잖아요. 네. 고기 구우실 때는 이게 남한테 절대 안 주시는 그런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아, 태우면 아깝지 않습니까? 아까워서. 그 한 덩어리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렇죠, 노력을 그렇죠. 했겠습니까? 네. 물론 이제 채식주의자분들 계신 경우에는 아우 잔인한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베지터리안께는 죄송하지만 네. 예. 돼지한테도 좀 미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조금 동물 복지 이런 것도 사실 개념은 조금 뉘앙스가 이상하긴 합니다만 네. 어찌 됐건 현실적인 거니까 그죠? 뭐 소비가 워낙 많고 네네. 하다 보니 과거처럼 뭐 잔밥 먹고 그러는 게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식육용으로 키우는 거지만 그래도 좋은 사료, 쾌적한 환경에서 예. 예전에는 이제 돼지의 그 육향이 좀 강했던 것들에서 네. 소비가 조금 거부감 있는 분들이 예, 있었지만 요즘은 이제 그런 것들을 품종 개량을 좀 많이 하는 네, 모양이군요. 맞습니다. 예. 또 청정한 환경에서. 예. 그래요. 이제 예전에 축산 안에는 이제 도축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축산과 유통, 가공이 좀 분리되어 있다면 이거를 그냥 하나의 일환으로 예. 이 회사는 그렇게 해서 수익성을 높이는 그렇죠. 사업을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회사는 향후 2030년까지 지속적인 성장을 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하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선진과 유사하게 그 쌍둥이 형제라고 볼 수 있는 팜스코 같은 경우도 과거에 이제 미원그룹에서 시작이 되었었죠. 그래서 대상 팜스코였었는데 2008년도에 하림 계열사로 편입이 되면서 지금 보시면은 그 대응하실 때 선진하고 팜스코가 유사한 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림 계열에 그러면 선진도 들어있고 팜스코도 들어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선진 같은 경우는 선진 포크로 내셔널 브랜드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팜스코 같은 경우는 하이포크 브랜드로 시장에서 어필을 하고 있죠. 하이포크는 또 뭔가요? 네. 네. 하이포크 고급 브랜드인가요? 내셔널 브랜드입니다. 내셔널 예. 브랜드. 네네. 아. 그래서 지금 그 팜스코 같은 경우도 작년 매출이 1조가 넘었고 영업이익도 작년에 397억 안정적인 성장을 보인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선진의 시가총액이 4,600억 정도 되고 팜스코의 시총이 약 3,000억 정도 해서 두 형제가 나란히 동반 상승이 기대되어진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좋은 테마라고 할 수는 없지만 후쿠시마 원전 때문에 이제 수산물에 대한 그 약간 우려가 커지고 이직적인 있죠. 예. 지금 당장 그런 건 아닌데도 네네. 불구하고 물론 수산 이 업종에 종사하신 분들은 피해가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잘 먹어야 됩니다. 네. 그죠? 네, 고루고루. 하지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는 이쪽으로 시장이 더 수요가 순간적으로 오니까 이 시류도 무시할 수는 없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날 따뜻해지고 외부 활동 많아지게 되면 네. 돼지고기 수요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죠. 또 뭐 봄철 되면 항상 황사에 뭐 여기 왜 네네. 그 삼겹살을 왜 여기다가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런 뭐 이제 소비 촉진을 위한 하나의 그 뭐 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네. 자, 그래서 팜스코까지 그러면 곁들이로 예, 같이 같이 오늘 대응하시는- 듀얼 세트로 예. 선진하고 팜스코 같이 볼 수 있는 정보의 첫 번째였고, 추가 뭐 하실 말씀은 그냥 그 정도? 네. 그 정도 보면 되겠죠. 자, 그럼 선문 얘기 들어볼까요? 시장 풍문에서는 어떤 기업들이 또 얘기가 오가든가요? P 로보틱스가 이제 좀 본격적인 성장을 할 것 같다. T 로보틱스. 네. 어, P 로보틱스에서 그 이송 장비 업체이죠. 네. 그래서 그 평판 디스플레이다 반도체다 이송하는 회사인데 2004년도에 설립이 된 회사입니다. 그런데 거래 상대방이 아주 좋습니다. 글로벌 1위의 장비사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사하고 협업을 통해서 회사가 동반 성장을 한 회사입니다. 국내 유일의 반도체 FPD 진공 이송용 로봇과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진공 로봇 같은 경우는 진공 상태에서 그 아주 힘든 상황이죠. 고온, 고압, 그 와중에 중요한 것이 이송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렇죠. 0.01mm, 0.03mm를 빠른 속도로 그 무거운 것을 이송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노하우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진공에서 이송할 수 있는 로봇이 특화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IFA 협업 로봇이라고 하는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스마트 팩토리형 다관절 로봇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이송 로봇 사업도 하고 있는데요. 비전 인식하고 위치 제어를 통해 갖고 물류와 관련돼서 기여를 할 수 있는 사업 부분이고, 의료 재활 로봇 같은 경우도 웨어러블 로봇에 대한 스위스 회사의 웨어러블 로봇 판권을 들여서 올해 본격적으로 할 것으로 기대되어지고 있고요. 그 작년 12월 16일 날 내용을 보시면 연산 300억 수준의 공장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에서 지금 1월 달에 돌아가면서 2월에 본격적인 매출이 시장에 반영이 될 것이고, 그것은 글로벌 A사 향이 될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전일 회자되었었던 부분입니다. 네, 한 달, 두 달 가까이 옆으로 이제 횡보하고 있기 네네. 때문에 방향을 또 잡아야 되겠군요. 위든 아래든. 근데 하지만 내용적인 측면을 보면은 위쪽 방향의 가능성이 농후하다. 네. 아, 그래서 T 로보틱스. 그 A 사양이 1분기에 생산이 되면서 2분기에 매출에 기여가 되면서 주가가 신고가 기대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전일 회자되었던 부분이고요. 네. 두 번째로 회자된 기업은 PNT입니다. PNT. 네, 롤트롤 장비, 2차전 리튬 이온 전지 전극 양산과 관련돼서 네. 롤트롤 장비의 강자이죠. 월드 클래스 수준의 생산 설비를 확보를 하였습니다. 구미 신공장 약 10만 제곱미터의 기존의 1공장, 2공장을 다 모아서 월드 클래스 수준으로 확장이 되어졌는데요. 이 롤트롤과 관련된 장비를 연간 80여 대 이상을 제조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을 가졌고요. 이 회사의 강점은 전체 직원의 80% 이상의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지금 이 이송 그 월드 클래스 수준의 기기 생산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 기존의 2차 전지 장비 외에도 동박이면 동박, 분리막이면 분리막, 파우치형 필름이면 필름, 이런 식으로 2차 전지 제조 설비를 전반적으로 다 아울렀었기 때문에 2차 전지 시장이 성장을 하게 되면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기대되어지고 있고요. 지난 그 3월 초 공시를 보시면 삼성 자산 운용이 5% 지분 신고를 하였습니다. 단가는 약 25,000원 전일 종가 부근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뉴스 장 끝나고 나온 뉴스를 보면은 그 2차 전지 장비 업체 코캄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코캄에 전국 공정용 장비를 공급했다라고 하는 뉴스도 나왔고요. 그리고 지난 그 삼성 SDI의 헝가리 공장과 관련돼서 기존에는 그냥 그 장비만 납품을 했는데 헝가리 삼성 SDI 공장에는 조립 공정용 장비도 납품을 하였기 때문에 기존의 단품에서 공정까지 아우를 수 있기 때문에 PNT도 향후 성장이 기대되어지고 있다라고 전일 회자가 되었습니다. 삼성 자산운용에서 지분 신고를 했다는 얘기는 우리 왜 그 장비 업체들 보면 삼성전자에서 지분을 뭐 투자했네 만에 재산 이런 배정하는 것처럼. 경우도 있고요. 삼성 SK 삼성 자산 운용에서 예.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실제로 자본의 소유주는 저희가 뒤쪽으로 가면 알 다 수가 삼성. 없고요. 네. 예. 합리적인 의심이죠. 뭐. 의심까지는 아니고 뭐 누가 봐도 다 알겠는데 이거. 네. 자, 시간의 특징주 몇 가지 더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전일 한국화재가 플러스 9.95% 강세를 보였는데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반영이 된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휴마시스가 플러스 4.85% 강세를 보였는데 코로나19 항원 진단 키트가 미국에 허가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반영된 것 같고요. 현대 무벡스가 플러스 3.84% 강세를 보였는데요. 280억 원 규모의 타이어 공정 자동화 설비 공급 소식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 시간에 3.07% 강세를 보였는데요. 네. 기존에 이원화됐었던 SK 하이닉스의 차세대 D램과 관련돼서 거기에 원자층 장비를 갖다가 이번에는 주성 엔지니어링 단독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원자 증착 장비군요. 예, ALD 장비요. 네. 그게 이 삼성하고는 이 주성 엔지니어링이 사이가 별로 궁합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그 시장을 원익 IPS가 들어와서 듀얼 밴더 형태였었는데 차세대 장비와 관련돼서는 주성이 다시 소울 밴더의 지위를 확보한 다라고 하는 것이 반영된 것 같고요. 어제 주가가 또 굉장히 또 강했던 편인 것 같고. 네, 세경 하이테크가 시간에 플러스 2.46% 강세를 보였는데 네. 회사 측에서 금년 매출 3천억 원에 영업이익 200억이 기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뭘 또 한다고 본 것 같긴 한데. 폴더블과 폴더블. 관련돼서요. 예. 신제품 대응이 잘 되면서 좋아질 것이다. UTG 쪽인가요? UTG는 아니고. 그 기존의 폴더블 거기 들어가는 필름. 필름. 강화 필름인가? 네. 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눈에 띄는 건 PNT하고 T로보틱스 요 두 개가 오히려 더. 네, 메리츠 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수철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